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캡처 파일 형태로 총 221개에 달하는데요. 2022년 2월 16일부터 2023년 7월 8일까지 걸쳐 있습니다. 122개는 당선 전이고 99개는 당선 후였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캡처한 사람은 최재형 목사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을 때인 2년여 전부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화를 캡처해서 주제별로 분류해 보관했다면서 당시 미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은 현재 분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파일은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제출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 측 변호사는 최 목사가 카카오톡 전문을 캡처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며 주로 새벽에 대화를 해서 사적인 내용도 많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그동안 굳이 공개를 안 했던 건데 언론으로서 판단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명품백 수수 사건과는 별개로 이 대화 내용은 현직 대통령 부인의 생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대통령 부인은 지금까지 다른 대통령 부인과 달리 국정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VIP 또는 V-V 논란이 계속되는 주인공인데요. 따라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며 시민들이 알아야 할 뉴스 가치가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주요 내용을 뽑아대도록 전문을 그대로 공개하되 최소한의 설명과 관련자들의 반박을 덧붙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초기인 2022년 2월 17일은 윤석열 37% 이재명 36%로 지지율이 초박빙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회견을 한 이후 김건희 여사는 일체 공식 행보를 자제한 채 자맹 중이었습니다. 이 시기 김 여사가 언론에 포착된 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비공개 회동 2022년 2월 14일 강남 봉은사 방문 2월 17일 애완견 토리와 산책 2월 26일 정도였는데요. 언론은 공개활동을 위한 군불 정도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경 김 여사는 최재형 목사에게 전 왜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는지 후회했고 남편에게 원망스런 절규를 뿜어내고 살았다라고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가 저희는 진보의 오야붕이었다며 문재인, 윤석열 둘은 공동 운명체였다는 말을 하자 최 목사가 조국 수사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는데요. 마치 일반인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2022년 2월 17일 대화는 여기까지 남아있습니다. 대화에 등장하는 녹취록은 2022년 1월 대전 전국을 강타했던 김건희 이명수 기자 7시간 51분 녹취록을 의미하는데요. 수박파 수박 세력이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당내 정치인들을 향해 콕과 속이 다르다며 비판하면서 사용하는 별칭입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윤 후보는 자기를 임명해준 임명권자를 목숨 걸고 지킨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는 김 여사의 발언은 무슨 소리일까? 이 발언은 나흘 뒤인 2022년 2월 21일 카톡 대화로 이어지는데요. 이날 대화는 새벽 3시경 이루어졌습니다. 밤이 더 깊은 시각인 만큼 대화 수심도 더 깊었습니다. 이렇게 양당 모두에 대해 비호감을 표한 김 여사는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에다 검사 출신이다 보니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상상 초월이라며 먼저 조국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대신 욕먹어달라는 문 대통령의 부탁을 윤 총장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혹 초기 조국이 그만두지 않은 건 정경심이 난리를 쳐서라고도 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데 조국이 장관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통이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는 2019년 10월 14일이고 검찰이 정경심 전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0월 21일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말은 계속됐는데요. 여기서 최 목사가 언급한 문통의 경고는 약 일주일 전인 2022년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를 향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을 했다가 문 대통령의 분노에 직면한 윤 후보는 문 대통령과 저는 적폐청산에 대해 똑같은 생각이라며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한때 대선 국면이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김 여사는 문 대통령의 뜻이 아닌 참모들의 뜻으로 해석했는데요. 오히려 김 여사는 문 대통령이 저희 뒤통수를 때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국부터 시작해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김경수를 두루 거친 김 여사의 발언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여러 사람의 파워게임에 저희가 희생당한 것이라는 결말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알려고 하는 자와 숨기려는 자, 왜곡하려는 자, 만드는 자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끝나나 싶던 대화에서 갑자기 김 여사가 정경심 전 교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날 새벽 대화는 이후로도 좀 더 이어지는데요. 김 여사는 이날 대화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안을 강조했는데 보안을 보안으로 여러 번 잘못 썼습니다. 참고로 김 여사는 대화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를 강조했는데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되어 실형을 산 혐의가 은행잔고 증명서 위조였습니다. 조국 새빨간 거짓말. 김건희 씨는 이간 책략에 능한 사람. 조국 혁신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 황당한 소리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조 대표는 내 임명 관련해서 제 아내가 울고불고해서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하라고 했다는 말도 했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당시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비서실 누구도 어떤 수사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했다면 바로 직권남용으로 수사가 되었을 것이라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수사를 개입했고 게다가 대통령이 시켰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히려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김건희 씨가 매우 책략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질문을 하니까 그걸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사실과 일부 허위를 섞어서 그럴싸하게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이거 보안이라고 마치 비밀을 알려주는 것 같은 기술도 부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체적으로 이간 프레임이고 갈라치기라면서 대통령을 팔아서 문 대통령과 조국을 이간질하고 또 문 대통령과 이해찬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여사의 문통과의 톡대 언급에 대해 조국 사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 강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전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독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윤 총장이 각종 경로를 통해 대통령 톡대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행복과 살기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앞으로도 발빠르고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는 걸 약속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